예,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요새 그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어서 네. 국정 운영에 노고가 정말 많으신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71년 만에 1월 추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14조의 추경안 중에서 11조 3천억 원이 국채를 발행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채 규모가 기재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국가재정법에 기초한 1천억 원 조금 넘는 규모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회계법상 국채 규모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2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진념 장관님 모시고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때에 예산회계법 개정을 했었는데 이 2천조 원이 진짜 진정한 규모의 국채 규모인데 여기에 다시 이번에 또 11조 3천억을 보태기 때문에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행복을 빼앗는 부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후 보충 질의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총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원의 추경을 하는데 이 추경이 줄줄이 샌다면 문제겠죠, 총리님? 예, 아니 이렇게 어렵게 그렇죠. 마련한 네. 재원인데 그랬겠죠. 총리님 행안부 장관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행자부 장관 하시다가 곧바로 또 행안부로 개편돼서 행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총리님께 몇 가지 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이런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뭐 특별한 아주 무슨 공적인 임무를 위탁받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공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예. 뭐 자치단체 장과 함께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면 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방금 제가 질의 드린 거는 병원에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인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고 총리님께서 장관을 하신 행안부에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관한 준수사항, 여기 2호를 보시면은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규정 위반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죠? 법령 위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제네시스 G80 40모의 3803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경기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의전 차량입니다. 외빈이 오셨을 경우에 모시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냐 하면 지금 사진을 찍은 곳이 성남시 순회동 K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조금 더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주차장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로 옆에 차량 3803 옆에 있는 차량은 이재명 후보가 보유한 재산이라고 신고한 본인 소유의 개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정부 차량이 왜 개인 아파트에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을까요? 자, 관용 차량은요,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은 관공서에 주차를 했다가 그 다음날 쓰고 또 관공서에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부 차량,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이고요. 다만 예외는 아주 먼 거리에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 차고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3803 차량, 이 차량은 아예 차고지를 저 아파트 안에 있는 순회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을 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상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총리님, 나라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대선 후보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부를 대표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주장하시는 바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총리 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 배우자가 사적인 활동을 할 때에 전담하는 수행비서, 의전비서 이런 거를 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조례로 어떻게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알기로는 뭐 특별하게 그런 예. 아마 총리님도 사모님 수행하는 전담비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총리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실은 그 부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비서가 한 분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은 없으시지요? 사모님 차량 보조 비서 없으시죠? 예, 장관급들은 전부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과 총리님은 그러면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예. 예.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다시 또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침. 이에 의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지원은 금지해야 된다고 돼 있고 법령 위반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총리님. 읽어보셨습니까? 예. 예.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5급 사무관이 전담 비서요원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이건 지난번 국회에서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제보자 A 씨라는 분이 나와서 7급 주무관도 본인의 일가의 90%가 김혜경 배우자를 모시는데 투입이 됐다. 뭐 소고기를 사온다든지 초밥을 사온다든지 샌드위치를 사온다든지 빨래를 갠다든지 향수를 갖다 넣는다. 이런 일을 했다고 텔레그램 문자와 사진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뭐 보도된 내용은 뭐 네. 봤습니다. 예. 총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배우자가 사적인 전담 비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가는 것들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규정을 보여드렸는데 규정에 위반되는 거는 맞는 것이죠. 뭐 그것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또 오해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총리님이 네. 그 행안부 장관 하시기 1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행안부 지침입니다. 법령 위반이 분명하다고 적혀 있고요. 저 밑에 사례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공공도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는 9급 상당으로 전담 비서를 채용했다가 행안부 감사에서 잡혀서 뭐 징계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급 한 사람이 아니라 5급과 7급을 임용했던 것이죠. 법령 위반은 틀림없는 것 같고 행안부의 지침에서 분명히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는 이 두 사람, 즉 5급과 7급 두 사람을 전담 비서로 임용해서 썼다는 것이 지금 상당 부분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김혜경 배우자를 모신 전담 비서가 2명이 아니고 3명이라는 제보입니다. 참 점입가경인데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 배우자를 운전을 하면서 모셨던 한모 씨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운전을 했는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3803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사적인 활동을 보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조금 다른 것이 이 한 씨는 성남시청에서 퇴직을 하고 경기지사가 된 다음에는 일반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개인적인 비서로 운전수로 고용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분의 월급, 이분은 연금을 받으니까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것 같은 의혹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즉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경기도의 월급날인 매월 20일 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이 됩니다. 150만 원씩. 월급날 150만 원을 따박따박 인출을 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정기회에서
이렇게 이 일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면 누가 몇월 며칠 날 가져가서 누구한테 줬는지 사인을 다 받아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자료를 전혀 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좀 심각한 궁금행령 아닙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인할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총리님께서 이런 현금 인출, 업무 추진비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뿐은 비단 저뿐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은 저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경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도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거의 안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현장 근무자들 격려에 필요한 경우에 코로나 대응하는 현장 근무자 격려 이런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다 쓰고 첨부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우리 규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총님 저하고 행정고시 동기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매달 똑같은 날 똑같은 금액을 저렇게 인출을 해서 현금으로 어디 썼는지 기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 편성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줄줄이 다 세고 있으면은 도대체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제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총리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몇 달 남지 않은 정권이라서 큰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은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정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가 하든지 총리실에서 하든지 감사원에서 하든지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구체적인 대선 후보라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원님이 요구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 달리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조사는 몰라도 적어도 이러이러한 잘못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전부 시정을 하라는 그런 것들은 공직복무지침 같은 걸 통해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수차례 나온 제보자 A 씨, 김혜경 배우자를 모시던 7급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이 제보한 바에 의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김현지 비서관 이 지시로 도청에서 나올 때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전부 빼가지고 파쇄하거나 은닉을 하고 새 하드디스크를 전부 끼워 넣고 왔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공용 물품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빼서 파쇄하거나 은닉을 하고 새 하드디스크를 끼워 넣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조금 나중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이건 공무원이 생산한 것은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건 임의적으로 함부로 그렇습니다. 공용 물건 손상이고 공공기록물법 위반이고 어떻게 범죄가 있다면 형법상 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총리님께 부탁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일제 조사를 정권은 이제 한 달, 3개월 이렇게 남아 있지만은 그 사이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그래서 줄줄이 새는 세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직자들이 특히 정부 이렇게 교도기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집행이라든가 그런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서는 단순 갑질 사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갑질을 넘은 중대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법령상 규정된 처벌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